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년 러너 세 분의 훈련 일지인데요. A, B, C 님이라고 할게요. 이분들 기록이랑 또 이걸 스포츠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른바 마스터즈 러너라고 하죠. 한 35세, 40세 넘어서도 계속 달리고 또 기록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 훈련법을 과학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에요. 이게 뭐 그냥 누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경험담이 아니고요. 네네. 실제 연구 결과나 운동 생리학적인 그런 원칙에 딱 맞춰서 각 훈련 방식이 뭐가 좋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걸 짚어보는 거죠. 오! 특히 그 중년 러너들이 많이 겪는다는 문제 있잖아요. 기록을 더 잘 내려면 훈련량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막상 늘리면 부상 위험이 확 커지고 이걸 마스터즈 러너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딱 그거네요. 이 자료들 보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또 오랫동안 달리기를 즐기실 수 있을지 과학적인 힌트를 얻어가시는 거.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A 러너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분은 월 250km, 와, 주 평균 한 60km 이상 뛰시는 건데 주로 기분 따라 10km 이상 뛰신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몸 여기저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네, A러너 같은 경우가 사실 주변에 꽤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월 250km면 사실 적은 양은 아니죠. 엄청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많이 뛰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뛰고 있느냐,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자료 분석을 보면요. 이분이 느끼는 이곳저곳 부담,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랄까 회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몸을 몰아붙여서 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태, 혹은 그 오버트레이닝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기분 따라 10km 이상 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컨디션 좋을 때 좀 더 뛰는 거. 그게 왜요? 아, 그 기분 좋은 페이스라는 게 사실 함정일 수 있어요. 함정이요? 네. 많은 러너들이 자기도 모르게 적당히 힘든 강도로 자주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회색지대, 영어로는 그레이 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훈련 강도 존 2에 해당해요. 존2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강도가 뚜렷한 생리적인 어떤 적응 효과, 그러니까 몸이 강해지는 효과는 생각보다 적은데 피로나 스트레스는 꽤 많이 쌓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힘들게 뛰어서 얻는 그런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훈련이 될 수 있다. 힘든 훈련 효과는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몸이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회색지대 훈련이 매일매일 반복될 때 나타나는 훈련 단조로움이에요. 영어로는 트레이닝 모노톤이라고 하는데요. 훈련 단조로움? 네. 쉬어야 하는 날에도 기분 괜찮은데 하면서 적당히 빠르게 뛰고 또 강하게 훈련해야 할 날에도 오늘은 좀 힘드네 하면서 그냥 적당히 힘들게 뛰고 이러면 매일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몸에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비슷하게. 네. 자료에 나온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런 단조로운 패턴, 특히 중강도나 고강도를 계속 반복하는 건 실력 정체는 물론이고요. 심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오버트레이닝 증후군 OTS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와, 무섭네요. A러너 같은 경우 월 250km 나는 그 많은 훈련량이 혹시 대부분이 이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중요한 아주 쉬운 달리기가 부족하다면 몸은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회복할 시간을 못 갖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많이 뛰는 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매일 비슷하게 그것도 적당히 힘들게 뛰는 그 단조로움이 문제일 수 있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요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지하고 또 실제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쓰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편광훈련 모델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폴라라이즈드 트레이닝, 줄여서 POL이라고 하는데요. 편광 훈련이요? 네, 쉽게 말하면 훈련 강도를 아예 양극단으로 확 나누는 거예요. 양극단으로요? 네, 전체 훈련 시간의 대부분, 한 75%에서 80% 정도는 아주 편안한 저강도, 그러니까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속도 있죠. 그걸로 채우고요. 네.
나머지 한 15%에서 20% 정도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아주 힘든 고강도 훈련, 뭐 인터벌 같은 거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아,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회색지대, 존2 있죠? 템포런 같은 거. 그런 훈련은 의도적으로 확 줄이거나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와, 80%를 저강도로 채우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천천히 뛰어야 하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뭔가 좀 더 힘들게 더 빨리 뛰어야 실력이 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가진 오해 중 하나죠. 아, 그런가요? 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이 편광 후연 모델이 다른 훈련 방식들, 예를 들어 매일 적당히 뛰는 거나 역치 훈련 위주로 하는 것보다 최대 산소 섭취 능력, 그 VO2 피크 같은 주요한 지표를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많아요. 특히 훈련 수준이 높은 선수들한테서 더 두드러지고요. 오, 중요한 건 몸에 가해지는 전체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줄이면서도 경기력 향상은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인 전략인 거죠. 효율적이다. 네, 최소한의 생리적 부담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효율적인 전략이라니.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다음 러너를 한번 보죠. 비러너인데요. 이분은 부상 때문에 인터벌 같은 고강도 훈련은 지금 안 하고 계신데요. 근데 격일로 10km 조깅이랑 5km짜리 중고강도 템포런을 번갈아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좀 조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겉으로만 보면 인터벌도 빼고 또 매일 뛰는 것도 아니고 격일로 뛰니까 좀 조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이 비러너가 세 분 중에서 재부상 위험이 가장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가장 높다고요? 왜죠? 핵심은 바로 그 중고강도 템포런이에요. 이게 부상 회복에 아주 중요한 원칙에 크게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인터벌보다는 훨씬 약한 템포런인데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부상 좀 나았다 싶으면 템포런부터 슬슬 시작하곤 하는데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부상 후에 복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통증이 사라진 상태, 즉 조직이 어느 정도 아문 상태와 다시 달리기에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준비된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아, 다르군요. 통증 없다고 다 나은 게 아니다? 그렇죠. 통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달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료를 보면 부상에서 복귀하는 러너 중에 상당수가 다시 다쳐요. 재부상률이 꽤 높은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됐는데 성급하게 강도를 올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건가요? 그냥 계속 쉬어야 하나요? 아니요. 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템포런이나 인터벌 같은 중고강도 훈련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전 수준의 느린 주행 능력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린 주행 능력이요? 네, 그때까지는 모든 달리기를 무조건 존 1, 아주 편안한 이지런으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통증 없이 한 20분 이상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천천히 주당 총 거리를 10% 이내로만 늘려가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 저강도로요. 아, 근데 비러너는 이 중요한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존 2에 해당하는 템포런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부상을 부르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와, 비러너의 경우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저도 부상 겪었을 때 빨리 다시 뛰고 싶은 마음에 비슷한 실수 할 뻔했던 것 같아요. 아찔한데요. 네, 마음은 급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럼 차라리 템포런 대신에 다른 걸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강도를 조금씩 다시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20분에서 40분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친 부위에 부담을 주는 템포런보다는요. 차라리 아주 짧게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거의 전력 질주에 가깝게 확 뛰었다가 완전히 쉬는 스트라이드 같은 걸 몇 번 반복하는 게 신경이나 근육을 다시 좀 깨우면서도 부하는 훨씬 적어서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스트라이드요? 네. 물론 이것도 충분히 저강도 달리기가 편안해진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시작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와, 비러너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러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루틴이 꽤 체계적으로 보여요. 화요일, 목요일은 변형 템포, 나 인터벌 같은 좀 강도 있는 훈련을 하시고
월, 수, 토요일은 이지런, 금요일은 완전히 쉬고 일요일에는 등산을 하신대요. 이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딱 봐도 뭔가 계획이 있어 보이죠? C러너의 루틴은 앞서 설명드린 여러 과학적인 원칙들에 상당히 잘 들어맞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자료 분석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마스터즈 러너 모델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일주일에 5번 달리시는데 그중 3번 월, 수, 토가 저강도, 2번 화, 목이 물론 비율로만 따지면 저강도가 60%, 고강도가 40% 정도니까 이상적인 80대 20 비율에는 조금 못 미치긴 하죠. 그렇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애매한 회색지대 훈련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강도를 명확하게 나눔으로써 훈련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회색지대를 피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일요일 등산. 이게 바로 크로스 트레이닝, 다른 종목 운동 XT인데 이게 마스터즈 러너에게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크로스 트레이닝이요? 달리기 선수가 등산이나 다른 운동을 하는 게 왜 좋은 거죠? 달리기 실력이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달리기와 같은 그런 땅을 디딜 때의 충격 스트레스는 피하면서 심폐 능력은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아까 마스터즈 러너의 역설 얘기했잖아요. 더 달리고는 싶은데 마일리지 늘리면 부상 위험 때문에 좀 망설여지고. 네, 그렇죠. 근데 사이클링이나 수영, 등산 아니면 헬스장에 있는 일립티컬 같은 이런 크로스 트레이닝은 그런 충격 부담 없이 전체적인 유산소 훈련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해줘요. 어떤 연구에서는 일립티컬만 타도 달리기 할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심폐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달리기 마일리지는 좀 안전한 수준으로 가져가면서 부족한 유산소 훈련은 XT로 보충하는 거죠. 이게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게다가 고강도 훈련 다음날 가볍게 XT를 하면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오, 충격 부담 없이 유산소 능력을 키울 수 있다니. 와, 이거 마스터즈 러너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방법인데요. C러너는 보니까 금요일에 휴식도 딱 정해놓고 잘 챙기시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금요일에 완전히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 몸 상태에 맞춰서 인터벌 강도나 횟수를 조절한다고 하신 부분이에요. 아, 네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훈련 계획을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 이게 사실 오버트레이닝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C러너는 그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건가요? 혹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완벽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딱 하나 이 자료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근력 훈련입니다. SNC라고 하죠. Strength and Conditioning. 근력 훈련이요? 네. 물론 등산도 하체 근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달리기 관련 부상을 예방하고 또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리려면 별도의 근력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근력 훈련. 이거 러너들 사이에서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말이 좀 많은데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나요? 특히 C러너 같은 마스터즈 러너에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요. 분석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특히 하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 중심으로 근력 훈련을 꾸준히 하면 달리기 부상 위험을 정말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거의 3분의 1까지 줄인다고 하고요. 와, 3분의 1이요? 네. 그리고 달릴 때 에너지 효율성, 즉 러닝 이코노미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한 2%에서 8% 정도까지 좋아져서 기록 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록 형상에도요? 네, 특히 마스터즈 러너들한테 흔한 부상 부위가 엉덩이 주변이나 팔, 무릎 이쪽이거든요. 이런 부위를 타겟으로 강화하는 근력 운동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도 줄고 힘줄이나 인대의 탄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달리기만 그냥 열심히 팔 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꼭 시간을 내서 챙겨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서 각 러너에게 좀 구체적인 처방, 권장사항 이런 걸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A러너. 이분은 훈련 단조로움과 회색지대의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부상이나 오버트레이닝 위험이 좀 있어요. 네. 처방은 기분 따라 뛰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훈련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월 250km라는 그 훈련량을 아까 말씀드린 편광 훈련 원칙에 맞게 다시 짜야 해요. 예를 들면
전체의 80%, 그러니까 한 200km 정도는 정말 편안하게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뛸 수 있는 저강도로 채우고요. 200km를 저강도로? 네. 그리고 나머지 20%, 한 50km 정도는 확실하게 고강도 훈련, 뭐 인터벌이든 언덕 훈련이든 이런 걸로 딱 분리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쉬운 날은 정말 쉽게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쉬운 날은 정말 쉽게. 알겠습니다. 다음 비러너는요? 비러너는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죠. 부상복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재부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네. 처방은 명확해요. 즉시 모든 중강도, 템포런 및 고강도 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느린 주행 능력을 다시 만드는 데만 집중해야 해요. 중단하고 저강도만. 네. 모든 달리기를 무조건 저강도로만 하고 통증 없이 20분 이상 달릴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주당 10% 이내로 아주 조금씩 저강도 달리기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강도를 만약에 다시 추가하게 된다면 절대로 템포런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스트라이드처럼 부하가 훨씬 적은 것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하고요. 어쩌면 전문가랑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비러너는 정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C러너는요? 마지막으로 C러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다고 했죠. 네. 이분에 대한 처방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구조를 계속 유지하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주 2회 정도 엉덩이, 허벅지, 코어 근육 중심으로 근력훈련 SNC를 추가해서 부상 예방을 더 강화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아, 근력운동 추가. 알겠습니다. 네, 정말 명확한 진단과 처방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통해서 마스터즈 러너의 훈련법을 과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단순히 얼마나 많이 뛰느냐보다 어떻게 강도를 잘 나누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렇죠. 즉,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쉽게 그리고 가끔씩은 아주 힘들게 뛰는 편광 훈련이 효과적이고 그 애매하게 힘든 회색지대 훈련, 나 매일 비슷한 강도로 뛰는 훈련 단조로움은 피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자체의 충격은 좀 줄이면서 유산소 능력을 보완해주는 크로스 트레이닝의 가치, 또 부상 예방과 효율 향상을 위한 근력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당연하지만 충분한 회복,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특히 마스터즈 러너분들은 아무래도 몸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젊을 때랑 똑같이 훈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달리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과학적인 원리칙들 있잖아요. 편광훈련, 회색지대 피하기, 근력운동 같은 것들. 이걸 여러분의 실제 훈련에 적용하실 때 단순히 계획표에 적힌 대로 따르는 걸 넘어서서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아주 섬세한 신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쉬운 달리기인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좀 좋아서 나도 모르게 빨라진 건가? 하는 그 미묘한 차이? 혹은 이 근육통은 어제 운동에서 생긴 건강한 통증인가? 아니면 뭔가 좀 안 좋은 부상의 신호인가? 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몸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또 구별하고 그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훈련을 조절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오늘 나눈 이 지식들을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